책상 앞에 10시간 넘게 앉아 있었다고 그만큼 자기가 다 공부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훈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는 이과 정시황 분들을 모셔갖고 꿀팁들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또 문과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바로 문과 정시황 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 그럼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9년도 수능에서 전체 2개를 틀리고 서울대 경제학부의 정치 전형으로 진학한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수능에서 2개밖에 안 틀리셨어요? 네. 2개밖에? 네, 저는 이번 네. 수능에서 국어 98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한국사 50점, 경제 48점, 사회문화 50점을 맞아서 이번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 그 2개도 2점짜리 2개밖에 안 틀리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신기해요.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 이번 1구 국어 수능이 진짜 어려웠던 걸로 막 불수능이어갖고 화제가 났었잖아요. 화제가 났다 해야 되나요? 아니, 화제가 났었는데 원래 계속 잘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능 때만 막 99점을 맞거나 그러신 건가요? 네, 저는 지난 3년 동안 수능을 포함해서 전체 국어에서는 4개밖에 틀린 적이 없는데요. 고등학교 3년 내내 4개밖에 안 틀리셨다, 국어를. 네, 모의고사로는. 모의고사로는. 진짜 너무 신기한데 혹시 현준님만의 국어 비법이 있을까요? 있으시다면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번 알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비법이라고 말할 만한 내용은 아닌데 네. 유형별로 그 틀을 세워서 이 유형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파악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19년도 수능에서는 화작 부분이 평소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서 많은 수험생들의 멘탈을 깨트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수능에 화작에 평소보다 꽤 긴 시간을 쓴 편이었어요. 20분이 조금 넘는 시간을 썼던 것 같은데 제가 보통 국어를 네. 시간을 좀 쪼여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원래 80분 제한 시간인데 네. 나 60분 안에 풀자 이런 식이어서 앞에서 조금씩 오버돼도 그래 나는 스페어 해놓은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멘탈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네, 문법 같은 경우에는 네.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부분이 고전이 너무 어렵지 않냐 하는데 맞아요. 고전 문법을 따로 공부하려고 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현대 문법을 확실하게 기초를 다져놔야지 그걸 응용해서 고전 문법 같은 것도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고등학생 때 알았더라면 저는 고전을 외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거든요. 다시 봐야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다시 보는 김에 문학도 잘 봐야 되니까 문학 공부법 한번 알려주시면. 네, 문학은 네. 물론 그 문학 지문을 많이 알면 도움이 돼요. 당연히 많이 아는 만큼 아는 거냐고 익숙하니까.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학 작품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냥 양으로 밀어주시겠다 이런 것보다는 문제가 특히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지가 A로 보아서 B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수험생들이 A가 틀렸거나 뒤에 B가 틀렸거나 같은 거는 그나마 잘 찾아내는 편인데 A랑 B가 둘 다 맞는 말인데 인과적으로 맞지 않는 말일 때를 약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꼬는 걸 좋아하는구나 같은 게 익숙해지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비문학은 또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빈문학도 마찬가지로 막 네. 애들이 이거 모르는 소재라 너무 어렵다 하고 처음부터 기피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문제를 풀면서 기술을 다 알고 있어서 그 소재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 소재를 알아야겠다가 아니라 이 유형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나 기술 유형이면 지문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인문학에는 뭐 철학 지문이면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구나 풀면서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문학을 풀 때 살짝 가볍게 그냥 쭉 훑어보면서 지문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문단별로 어떤지를 잡고 그냥 문제에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 요지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 지문 흐름을 떠올려가지고 읽으면 좀 더 문제가 쉽게 풀리고 시간이 좀 단축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지문을 읽고 문제 읽고 다시 지문을 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했어요. 하실 수 있지만 그 네. 처음에 지문을 본다는 게 열심히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쭉 훑으면서 처음에 개념 소개했네, 응용되는 단점을 얘기했네 이런 정도만 잡고 가도 감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 지문을 읽으실 때 빠르게 포인트를 막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 포인트를 혹시 잡아내는 꿀팁 같은 게 있나요? 평가원 지문을 많이 읽으시다 보면 첫 문장만 읽어도 다음 내용이 약간 상상이 가고 그래요. 통념을 제시했다 하면 그래 저 통념을 욕하겠네.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보이는데 지문들을 많이 보면 볼수록 보여서 좀 더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많이 봤던 사람이 잘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하루 한 지문이라도 꾸준히 보면서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현주님이 우리 현주님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저희와 같은 문과생의 경우에는 수능에서 실수 한두 개가 대학과 등급을 좌우하잖아요.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틀려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틀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틀려보고 틀린 문제를 분석하면서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더 발전을 할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어는 거의 틀린 적이 없었는데 수학은 진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계산 실수를 모의고사 때 다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때 뭐 앞에 거 보면서도 첫 페이지도 내가 여기 계산 실수를 했었지, 뒤에 보면서도 아 내가 이거를 잘못 계산했었지 하는 게 오히려 수능 실전에서는 틀리지 않도록 발전할 수 있는 저희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틀린 거 하나에 막 엄청 신경을 쓰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걸 배웠으니까 그건 이제 잊어버리고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진짜 뭔가 배울 수 있는 실수는 일찍 저질러봐야 이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모의고사 때 많이 틀렸나요?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막 공부 시간에 대해 궁금해하잖아요. 서울대를 가시고 또 수능에서 2개밖에 안 틀리셨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하루에 얼마큼 공부했나 진짜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하루 공부 시간을 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책상 앞에 10시간 넘게 앉아 있었다고 그만큼 자기가 다 공부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얼마나 했느냐입니다. 플래너에 미리 오늘 할 일은 이만큼이다를 정해놓고 다 하면은 그냥 그날은 노는 거고 중간에 놀 때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울해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공부할 걸 막 한 10만큼 정해놓는데 5만큼 하고 중간에 놀았어요. 그러면 저는 아 괜찮아, 나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늘 안에만 나머지 5를 끝내면 되지 라고 하면서 위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친구들은 5를 하고 쉬면은 끝까지 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것도 오늘이 수능 전날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5를 못했으면 내일 한 11쯤 하고 모레 한 12쯤 하고 해서 스스로를 위한 융통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능은 내신처럼 막 2주, 3주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전이잖아요. 하루 공부한 다음에 내일은 이렇게 못할 것 같아 하고 기분을 느낀다면 그 공부를 지속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놀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연구TV 같은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힐링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사이사이에 약간의 휴식들도 네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또 놀기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제 수능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마음을 졸이고 있어 우리 고3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실 공부하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 거예요. 아, 나 너무 놀았다. 왜 이렇게 놀았지? 그럴 때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하루하루 약간 사소한 목표를 세우고 그 사소한 목표에도 성취감을 느끼면서 우울한 감정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안심하면서 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오늘의 나는 이거를 못해서 좀 우울하더라도 내일의 나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어제 내가 좀 마음에 들었다 하면 오늘의 내가 나는 어제 참 열심히 했구나 하고 뿌듯해하면서 그 기분으로 다시 공부를 하면 되고 어제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 하면 아 걔는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손절한 다음에 다시 오늘 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하는 기분으로 매일매일 그 우울한 기분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거를 진짜 모든 학생들이 다 봐야 된다고 정말 생각해요.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행운인 거예요. 그쵸? 그럼요. 오늘 이렇게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낼까요? 네, 그럽시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안녕! 여러분들 힘내요. 할 수 있어요. 그쵸? 그쵸.